어머니도 리프팅 한번 하시죠. 요즘엔 칼도 안 대고 실로만 해도 10년은 젊어. 제가 아는 병원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내 주름은 남편 수발 들다 생긴 거다. 내가 아는 그런 주름이 아니다. 정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는데 아침 햇살이 동네 미용실 정혜의 간판을 비추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계 바늘은 어김없이 8시를 가리키고 정혜는 늘 그래왔듯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의 손은 문고리를 잡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는 아침 공기는 살짝 차갑지만 정혜의 마음은 오늘도 손님들을 맞을 준비로 따뜻해집니다. 미용실 안은 정혜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입니다. 오래된 파마 기계들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고 거울 앞에는 30년간 정혜와 함께해온 의자들이 반짝반짝 닦여져 있습니다. 벽에는 미용사 자격증과 함께 아들의 대학 졸업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이 공간에서 정혜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다듬으며 인생을 읽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여사님. 정혜의 목소리에는 오랜 단골에 대한 친근함이 묻어납니다. 첫 번째 손님인 박 여사가 익숙한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 동네에서 정혜와 함께 나이를 먹어온 오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의 인생사를 다 알고 있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정혜 씨 손맛이 제일이라니까. 다른 데 가면 머리가 금세 눌려버려. 박 여사의 칭찬에 정혜는 가위를 들며 자신있게 웃습니다. 가위 소리가 미용실 안에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찰칵찰칵 30년간 매일 들어온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정혜에게 가장 친숙하고도 자랑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가위 하나로 집안을 일으킨 여자거든요, 저는. 정혜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 작은 미용실 하나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굴복하지 않고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고 결혼할 때는 예단과 예물까지 정성껏 준비해 주었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혜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지. 그런데 요즘은 어때? 아들 내외가 자주 와. 박 여사의 질문에 정혜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금세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야 뭐 바쁘죠.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혜의 대답은 담담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섞여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얼굴 보기 어려운 아들 내외 때문에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미용실 한편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자기 관리 안 하는 건 스스로에 대한 폭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화면 속에는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성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정혜의 며느리 세영입니다. 세영은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매끄럽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브랜드 옷들로 무장한 그녀의 모습은 화면을 통해서도 빛이 났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스킨케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날이 추워질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세영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혜는 텔레비전을 힐끗 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즉, 요즘 것들은 인생을 주사기로 관리하나 보지. 그녀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어딘가 서먹한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세영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정혜는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거울을 통해 정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정혜 씨 며느리 맞죠? 참 예쁘게 나왔네요.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우리 딸내미도 그 방송 본다더라고요. 네, 우리 세영이에요. 정혜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며느리이지만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세영이지만 실제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운 며느리였습니다. 화면 속 세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대 여성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존감과 직결되거든요. 저도 매일 아침 스킨케어에 최소 30분은 투자합니다. 세영의 말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에게는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혜는 박 여사의 머리를 감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평생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영과 자신의 방식은 사뭇 달랐습니다. 정혜는 손님 한 분 한 분의 얼굴형과 머리카락 상태, 그리고 그분의 사는 이야기까지 들으며 정성껏 머리를 다듬어 왔습니다. 때로는 상담사 역할도 하고, 때로는 친구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정혜 씨는 정말 손맛이 달라요. 다른 곳에서는 못 느끼는 뭔가가 있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야 하나? 박 여사의 말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맛,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녀는 믿어왔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정성이 합쳐진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정혜의 마음 한편에는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영은 방송 일정 때문에 더욱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며느리 잘 뒀다더니 얼굴도 보기 힘들다는 말이 가슴에 쓰리게 박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네요. 정혜의 중얼거림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성공한 며느리를 둔 것은 자랑스럽지만 그 성공이 가족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완벽하게 웃고 있는 세영을 보면서 정혜는 과연 자신과 세영 사이에 진짜 소통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미용실을 나섰고 정혜는 혼자 남은 미용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다시 한번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세영은 여전히 완벽한 미소로 시청자들에게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혜는 점심을 먹으며 텔레비전 속 세영의 완벽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감 넘치게 웃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용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가 고개를 돌리자
놀랍게도 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세영아. 언제 왔니? 이게 얼마만이냐? 정혜는 급히 일어나며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영의 표정은 어딘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더욱 진했고 명품 가방과 코트로 무장한 그녀의 모습은 소박한 미용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세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세영의 인사는 형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도 안부를 묻는 말도 없었습니다. 정혜는 그런 세영의 태도를 눈치채면서도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앉아라. 차라도 한 잔 타줄게. 아니면 뭐 먹을 거라도. 하지만 세영은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세영의 시선이 한쪽 벽에 걸린 텔레비전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자신의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완벽하게 화장한 자신의 모습이 미용실의 낡은 인테리어와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얼굴로 TV 보시게요? 세영의 말에는 날카로운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정혜의 얼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무슨 얼굴이니? 내가 뭔 얼굴을 하고 있다고? 정혜가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지만 세영은 정혜의 얼굴을 마치 전문가처럼 유심히 살펴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도 리프팅 한번 하시죠. 요즘엔 칼도 안 대고 실로만 해도 10년은 젊어 보여요. 제가 아는 병원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세영의 제안은 얼핏 효도하는 며느리의 말처럼 들렸지만 정혜에게는 날벼락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정혜는 손에 염색약을 묻힌 채로 굳은 표정으로 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이 미용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온 자신이 정작 며느리 눈에는 그렇게 초라하고 보기 흉하게 보였던 것일까요? 내 주름은 남편 수발 들다 생긴 거다. 밤새 간병하고 병원비 마련하느라 고생하며 생긴 거야. 내가 아는 그런 주름이 아니다. 정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영은 정혜의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운 반응에 당황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는 자기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특히 어머니 같은 분은 더더욱 하지만 세영의 변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정혜는 이미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늙고 초라하지. 내 이미지에 맞지 않는 시어머니겠지. 정혜의 말에는 깊은 체념과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세영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용실 안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흘렀고 텔레비전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세영의 밝은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세영이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하자 정혜는 마지막으로 애써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가지 그래. 오랜만에 왔는데 하지만 세영은 시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요. 방송국 미팅이 있거든요. 세영의 거절은 단호했고 정혜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세영이 나간 후 정혜는 혼자 남은 미용실에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보기 흉할까요? 이 주름 하나하나에는 자신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마지막까지 간병하며 생긴 주름, 아들 학비 걱정에 밤잠 못 이루며 생긴 주름,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며 생긴 주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그저 보기 싫은 것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녁이 되어 정혜는 미용실 정리를 하며 얼마 전에 새로 설치한 CCTV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도난 사건이 많아져서 설치한 것인데 아직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버튼을 누르다 보니 낮에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세영이 미용실에 있었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호기심에 영상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세영과의 대화가 다시 재생되자 기분이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계속 돌려보니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세영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궁금해서 소리를 최대한 높여 들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혜의 귀에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죽은 장수연 그 여편네 때문에 아직도 악플이 달려. 그래서 이름 바꾸고 병원도 확장한 거잖아. 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라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장수연? 그것은 바로 정혜의 남편 세영의 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남편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세영은 전화 상대방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진짜 문제야. 완전 촌스럽게 생겨서 같이 다니기 민망해 죽겠어. 성형외과랑 콜라보 할 때도 완전 장애물이거든. 내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정혜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브랜드 가치 관리하느라 얼마나 신경 쓰는데 시댁 식구들 때문에 자꾸 피해보는 거 정말 싫어. 어차피 시아버지 병원비로 다 털렸다면서? 시어머니 미용실도 망해가는 것 같던데. 솔직히 나한테는 전혀 도움 안 되는 가족이야. 오히려 완전 짐이지. 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세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팔로워들한테 시댁 얘기 절대 안 해. 이미지 망칠까봐. 특히 시어머니는 정말 보여주기 싫어. 완전 촌티나잖아. 정혜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는 더욱 잔인하게 이어졌습니다. 내 인플루언서 커리어에 가족이 방해되면 안 되거든. 시아버지 죽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야. 병원비 부담도 없어지고 이제 시어머니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데. 세영의 마지막 말에 정혜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혜는 손을 떨며 CCTV 화면을 껐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세영이 바빠서 오지 못한다고 이해하려 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완전히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지에 방해가 되는 시어머니, 도움이 안 되는 짐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죽은 남편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세영은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것을 잘된 일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혜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정혜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세영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모독적인 말, 자신을 향한 경멸적인 시선,
그리고 가족을 이용만 하려는 이기적인 속내까지. 정혜가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 세영은 완전한 가면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혜는 단단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며느리에게 기대를 걸지도 굽신거리지도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정혜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위 하나로 집안 일으켰는데 이제 가위 하나로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주겠다. 아침 햇살이 미용실 간판을 비추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영이 상상도 못할 정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가위를 손에 쥔 정혜의 눈빛에는 30년간 쌓인 인생의 무게와 함께 복수를 다짐하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날 밤 내내 세영의 차가운 말들을 되새기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죽은 장수연 그 여편네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수연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을까요? 정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30년간 미용실을 다녀간 손님들의 이름과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며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순간 정혜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연 29살 미혼모, 임신 8개월. 짧은 기록이었지만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왔습니다. 장수연은 1년 전 정혜의 미용실을 찾아온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와서는 머리 좀 예쁘게 해주세요. 아이 아빠 만나러 가는데 예뻐야 해요라고 부탁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정혜는 그때의 장수연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서러움을 숨기려 애쓰던 모습, 그리고 늘 밝게 웃으려 노력하던 그 순수한 눈빛을 말입니다. 아가씨, 혼자 키우기 힘들지? 정혜가 조심스럽게 묻자 장수연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죠. 이 아이는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정혜는 그런 장수연이 안쓰러워서 머리값도 받지 않고 때로는 직접 만든 반찬까지 싸주곤 했습니다. 장수연은 정혜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정혜 역시 딸처럼 아꼈습니다. 장수연은 아이를 낳은 후에도 종종 미용실에 와서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이모, 저 정말 예뻐지고 싶어요.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요. 정혜는 그런 장수연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가씨는 지금도 충분히 예쁘다. 마음이 예쁜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거야. 정혜는 늘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장수연이 어느 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미용실에 왔습니다. 이모, 저 성형외과에 다니기로 했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무료로 시술도 받을 수 있대요. 장수연은 신나게 말했습니다. 세영 원장님이라고 정말 유명한 분이래요. 텔레비전에도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정혜는 그때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었습니다. 아가씨, 성형수술은 신중하게 생각해봐. 몸에 칼 대는 일이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장수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예뻐지면 아이한테도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 장수연은 몇 번 더 미용실에 와서 성형외과 일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했습니다. 세영 원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저한테 특별 할인도 해주시고 아이 사정도 많이 봐주세요. 장수연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그런 장수연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저한테 코랑 눈 수술해 주신다고 하세요. 완전 무료로요. 대신 광고 모델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도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장수연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인생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수연이 미용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걱정이 되어 장수연이 살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수연이라는 애 알지? 성형수술 받다가 죽었다더라. 박 여사가 소곤거리며 말했습니다. 시술 사고였다는데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했다더라고. 정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토록 밝게 웃으며 희망을 품고 있던 장수연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니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성형외과에서는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장수연이가 지병이 있었다면서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나 뭐라나. 다른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그 애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말이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진실은 묻혀버렸습니다. 가난한 미혼모의 죽음에 관심을 가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그때 장수연의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는 장수연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안 일어나? 엄마.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정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세영이 전화해서 말했던 죽은 장수연 그 여편네는 바로 정혜가 딸처럼 아꼈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영은 장수연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악플이 달린다는 것은 장수연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들 때문일 것입니다. 병원 이름을 바꾸고 확장한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정혜의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내 손으로 머리 감겨주고 밥까지 챙겨주던 애인데 넌 그 애를 어떻게 했니? 정혜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장수연은 단순한 시술 사고로 죽은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영이 숨기고 있는 끔찍한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영이 죽은 남편을 모독한 것도 분했지만 자신이 딸처럼 아꼈던 장수연까지 이용하고 해쳤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정혜는 당장이라도 세영에게 달려가서 따져묻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악! 정혜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끔 느꼈던 증상이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심했습니다. 마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간신히 핸드폰을 집어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을 못 쉬겠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혜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장수연의 마지막 모습과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정혜에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 부정맥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나 극심한 충격이 원인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이송해서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장수연의 진실을 밝혀내야 해. 그 아이의 억울함을 죽였다니요? 단순한 의료사고였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정혜는 베개 밑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에는 7살 정도의 어린 소녀가 정혜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듯한 행복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럼 이건 뭐지? 세영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이 무너졌다. 어디서 그걸 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 기억 안 나니? 하세연아. 폭탄이 터진 듯한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심장 모니터의 삐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해갔다. 뭐라고요? 20년 전에 실종된 내 절친 미경이의 딸. 7살에 사라져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아이. 정혜가 사진을 세영에게 천천히 내밀었다. 사진 뒷면 봐. 하세연이와 정혜 이모, 마지막 놀이공원 나들이라고 적혀 있어. 내 어린 손글씨로. 세영이 사진을 뒤집어 보더니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20년간 철저하게 숨겨온 모든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벗겨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 눈빛이야. 20년이 지나도 그 깊은 원망과 증오가 담긴 눈빛만은 절대 변하지 않더구나. 정혜가 또 다른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것도 봐. 내가 양부모 집에서 몰래 보낸 편지. 정혜 이모, 언제 찾으러 와요? 매일 아파요. 너무 무서워요라고 써 있어. 세영이 그 편지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20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배신감의 눈물이었다. 맞아요. 저는 하세연이에요. 세영이 목청껏 소리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3일, 고작 3일만 찾으시더니 포기하셨죠. 엄마 친구라면서. 세연아, 나는 정말 뭐요? 바쁘셨다고요? 미용실 확장 공사가 7살 아이보다 더 중요하셨다고요? 세영이 격분하며 소매를 거칠게 걷어올렸다. 팔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끔찍한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다. 이게 보여요? 양아버지가 담배로 지진 자국이에요. 이것도. 세영이 하나하나 가리키며 절규했다. 매일 밤 이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정혜 이모가 꼭 찾으러 올 거야라고 믿었어요. 장수연은 왜 죽였어?
정혜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세영이 병실 구석 거울을 천천히 보며 자신의 얼굴을 애무하듯 만졌다. 그 애가 누군지 정말 아세요? 세영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소름 끼치게 웃었다. 지금 어머니가 보고 계신 제 얼굴이에요. 정혜는 벼락을 맞은 듯 숨이 막혔다. 말도 안 돼. 지금 보시는 이 완벽한 얼굴, 이 오똑한 코, 이 도톰한 입술, 이 크고 맑은 눈, 모든 게 장수연의 것이에요. 세영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장수연이 죽기 전에 3D 스캔했거든요. 최첨단 성형 기술로 제 원래 얼굴을 완전히 지우고 그 아이 얼굴로 바꿨어요. 세영이 수술용 메스를 꺼내며 자신의 얼굴에 위험하게 댔다. 진짜 하세연을 보고 싶으세요? 20년간 지옥에서 자란 괴물을 언제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한 거니? 의대 들어갈 때부터요. 성형외과 선택한 것도, 가난한 환자들로 수술 연습한 것도, 장수연을 죽인 것도, 진호 오빠를 유혹한 것도, 모든 게 어머니를 향한 완벽한 복수였어요. 갑자기 정혜의 심장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세영이 조건 반사적으로 달려와 정혜의 상태를 확인했다. 왜 나를 살리려 하니? 세영이 정혜를 내려다보며 악마적으로 미소 지었다. 죽으면 재미없잖아요. 천천히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가 20년간 겪었던 것처럼. 세영이 투명한 주사기를 준비하며 속삭였다. 아직 보여드릴 게 더 있어요. 장수연의 아이 말이에요. 정혜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매일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답니다. 정혜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가까운 곳이라니 설마. 내일 직접 만나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혜가 의식을 잃은 후 세영이 휴대폰을 꺼냈다. 진호 오빠,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서 내일 일찍 오세요. 그리고 한 명 더 데려올 사람이 있어요. 전화를 끄는 세영의 얼굴에 악마적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정말 재밌어지겠네. 복수의 이막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새벽 3시. 정혜는 간호사가 권한 수면제를 단호히 거부했다. 장수연의 죽음이 머릿속을 맴돌며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술실에서 벌어진 그 참혹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었다.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하이힐 소리. 똑딱, 똑딱. 규칙적이면서도 섬뜩한 그 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또렷한 하이힐 소리라니 뭔가 섬뜩했다. 어머니, 잠 못 주무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세영의 모습이 평소와 확연히 달랐다. 야간 순찰치고는 너무 완벽한 화장, 붉은 립스틱, 그리고 기묘하게 일그러진 미소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했다.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니? 정혜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제가 이 병원 심장외과 과장이니까요. 특별히 어머니를 돌봐드리려고 해요. 세영이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정혜를 내려다봤다. 그 시선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 같았다. 병실의 희미한 조명이 세영의 얼굴에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머니, 혹시 악몽 꾸셨나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세영의 질문은 마치 정혜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정혜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장수연이 죽던 날 기억나니?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직격탄을 날렸다. 세영의 완벽한 미소가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장수연? 누구 말씀이세요? 세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의 기색이 스쳤다. 그 순수한 아이. 내가 차가운 수술대에 올려놓고 의도적으로 죽인 그 순진무구한 아이. 세영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 병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죽였다니요? 단순한 의료사고였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정혜는 베개 밑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7살 정도의 어린 소녀가 정혜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듯한 행복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럼 이건 뭐지? 세영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이 무너졌다. 어디서 그걸 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 기억 안 나니? 하세연아. 폭탄이 터진 듯한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심장 모니터의 삐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해갔다. 뭐라고요? 20년 전에 실종된 내 절친 미경이의 딸. 7살에 사라져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아이. 정혜가 사진을 세영에게 천천히 내밀었다. 사진 뒷면 봐. 하세연이와 정혜 이모, 마지막 놀이공원 나들이라고 적혀 있어. 내 어린 손글씨로. 세영이 사진을 뒤집어 보더니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20년간 철저하게 숨겨온 모든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벗겨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 눈빛이야. 20년이 지나도 그 깊은 원망과 증오가 담긴 눈빛만은 절대 변하지 않더구나. 정혜가 또 다른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것도 봐. 내가 양부모 집에서 몰래 보낸 편지. 정혜 이모, 언제 찾으러 와요? 매일 아파요. 너무 무서워요라고 써 있어. 세영이 그 편지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20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배신감의 눈물이었다. 맞아요. 저는 하세연이에요. 세영이 목청껏 소리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3일, 고작 3일만 찾으시더니 포기하셨죠. 엄마 친구라면서. 세연아, 나는 정말 뭐요? 바쁘셨다고요? 미용실 확장 공사가 7살 아이보다 더 중요하셨다고요? 세영이 격분하며 소매를 거칠게 걷어올렸다. 팔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끔찍한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다. 이게 보여요? 양아버지가 담배로 지진 자국이에요. 이것도. 세영이 하나하나 가리키며 절규했다. 매일 밤 이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정혜 이모가 꼭 찾으러 올 거야라고 믿었어요. 장수연은 왜 죽였어? 정혜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세영이 병실 구석 거울을 천천히 보며 자신의 얼굴을 애무하듯 만졌다. 그 애가 누군지 정말 아세요? 세영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소름 끼치게 웃었다. 지금 어머니가 보고 계신 제 얼굴이에요. 정혜는 벼락을 맞은 듯 숨이 막혔다. 말도 안 돼. 지금 보시는 이 완벽한 얼굴, 이 오똑한 코, 이 도톰한 입술, 이 크고 맑은 눈,
모든 게 장수연의 것이에요. 세영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장수연이 죽기 전에 3D 스캔했거든요. 최첨단 성형 기술로 제 원래 얼굴을 완전히 지우고 그 아이 얼굴로 바꿨어요. 세영이 수술용 메스를 꺼내며 자신의 얼굴에 위험하게 댔다. 진짜 하세연을 보고 싶으세요? 20년간 지옥에서 자란 괴물을 언제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한 거니? 의대 들어갈 때부터요. 성형외과 선택한 것도, 가난한 환자들로 수술 연습한 것도, 장수연을 죽인 것도, 진호 오빠를 유혹한 것도, 모든 게 어머니를 향한 완벽한 복수였어요. 갑자기 정혜의 심장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세영이 조건 반사적으로 달려와 정혜의 상태를 확인했다. 왜 나를 살리려 하니? 세영이 정혜를 내려다보며 악마적으로 미소 지었다. 죽으면 재미없잖아요. 천천히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가 20년간 겪었던 것처럼. 세영이 투명한 주사기를 준비하며 속삭였다. 아직 보여드릴 게 더 있어요. 장수연의 아이 말이에요. 정혜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매일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답니다. 정혜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가까운 곳이라니 설마. 내일 직접 만나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혜가 의식을 잃은 후 세영이 휴대폰을 꺼냈다. 진호 오빠,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서 내일 일찍 오세요. 그리고 한 명 더 데려올 사람이 있어요. 전화를 끄는 세영의 얼굴에 악마적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정말 재밌어지겠네. 복수의 이막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너 내 손으로 키웠잖아. 새벽 5시 정혜의 비명소리가 중환자실을 찢었습니다. 아, 가슴이 찢어져. 심장 모니터가 미친 듯이 울어댔습니다. 불규칙한 심전도 파형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혜는 가슴을 움켜쥐며 침대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세영 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세영이 뛰어들어왔을 때 정혜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혈압 6040, 맥박 불규칙, 산소 포화도 급격히 하강 중입니다.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세영이 정혜의 심전도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의료진으로서는 즉각 수술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는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며느리분이시잖아요. 간호사가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며느리라고, 가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 환자를 모릅니다. 다른 의사를 부르세요. 의료진들이 당황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인데 담당이가 수술을 거부한다니. 하지만 과장님, 환자가 제가 수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영이 단호하게 말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진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 간호사가 응급 상황이라고. 오빠. 세영이 차갑게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한데. 그럼 빨리 수술해야지.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전 수술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내가 이 병원에서 제일 실력 있는 의사라며. 이유가 있어요. 아주 개인적인 이유가. 세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진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세영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요? 세영의 대답에 진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가 뭐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예뻐했다고요? 세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사랑 따위 필요 없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더 급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환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가 다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5분 안에 수술실로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진호가 세영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세영아, 제발. 엄마를 살려줘. 왜 제가 그래야 하죠? 세영이 진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뭘 해줬는데요? 뭐라고?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세영이 히스테리컬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3일짜리 사랑이었어요. 진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 키웠다고. 진호가 절규했습니다. 널 다시 살린 건 엄마였다고. 키웠다고요? 세영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7살에 저를 버린 사람이 키웠다고요? 진호는 세영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영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엄마를 살리는 게 먼저야. 그때 또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의료진들이 뛰어들어가며 제세동기를 준비했습니다. 진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바닥에 주저앉은 진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엄마를 살려줘. 너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세영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제세동기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정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세연아, 이모가 꼭 찾아줄게. 약속해. 마지막으로 정혜가 자신을 끌어안으며 했던 말. 이모는 세연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젠장.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수술실 준비해요. 세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세영아.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 준비하라고 세영이 의료진에게 명령했습니다. 제가 집도하겠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닥치고 준비해요.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병원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호가 세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세영이 수술복을 입으며 진호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응? 만약 제가 실패하면? 진호가 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실패하지 않아. 넌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의사야. 세영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엄마를 살려줘. 수술실 안에서 정혜가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는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세영이 메스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영 선생님, 괜찮으세요? 세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찾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그 사람. 그래도 자신을 사랑해줬던 유일한 사람. 절개 시작합니다. 5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세영이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진호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세영은 탈진한 표정으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진호가 세영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영은 진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회복실에서 정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영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혜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연아, 고마워. 세영이 정혜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래 도망쳤어요. 괜찮다. 정혜가 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우리 세연이가 돌아왔으니까. 두 사람은 20년 만에 진짜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영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세영의 눈빛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 메스보다 날카로운 진실. 수술 후 3일째, 정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영은 72시간 동안 한 번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졸고 있던 세영이 정혜의 움직임을 느끼고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세영의 목소리에 기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세영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수술용 반창고가 붙어 있는 그 손이 자신을 살려낸 손이었습니다. 세연아, 고생했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끔찍한 짓을. 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가 세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세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정혜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세영이 급히 정혜를 부축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 말은 꼭 해야겠어.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내 피는 아니지만 내가 사랑한 얼굴이었어. 세영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장수연이의 얼굴이라고 했지? 그 아이의 얼굴로 20년을 살았다고? 정혜가 세영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이 얼굴도 내가 사랑한 얼굴이야. 장수연이도 너도 모두 내가 아끼는 아이들이니까. 세영이 정혜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괴물이에요. 아니야, 넌 상처받은 아이였어. 정혜가 세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이모가 미안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호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깨어나셨네요. 진호가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세영과 정혜의 진지한 분위기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영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오빠, 앉으세요.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진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영아, 전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영이 깊숙이 숨쉬며 말했습니다. 제 본명은 하세연이에요. 20년 전에 실종됐던 어머니 친구의 딸.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이 얼굴은 제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장수연이라는 환자의 얼굴로 성형한 거예요. 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도 복수였어요. 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거든요. 저를 찾지 못했다고. 진호가 충격에 휩싸여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복수의 도구였단 말이야? 처음엔 그랬어요. 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함께 살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진호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사랑이 진짜일 수 있어? 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정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엄마는 말씀하지 마세요. 진호가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연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세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오빠, 저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정리? 제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고백할 거예요. 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수연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 한 일들도 모두요. 정혜와 진호가 놀랐습니다. 세영아, 그럼 넌 의사 면허를 잃겠죠.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세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세영은 의료진 앞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의도적으로 의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수연 외 7명의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그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병원장이 경악했습니다. 세영 과장, 지금 무슨 말을? 모든 증거는 제 연구실에 있습니다. 수술 동영상, 실험 기록, 모든 것이요. 세영이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고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세영은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영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다른 공범은 없습니까? 세영은 묵묵히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병원은 결국 폐업했습니다. 세영의 의사 면허는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료 진료소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정혜가 놀랐습니다. 면허가 정지됐는데? 간병인으로요. 그리고 의료진을 도와서 봉사활동을 할 거예요. 세영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해친 사람들만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 무료 진료소 첫날 세영은 가난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의사가 아닌 간병인으로서 환자들을 씻기고 식사를 도왔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가 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가 무료 진료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세연이 보러 왔지. 정혜가 세영을 껴안았습니다. 엄마는 자랑스럽다. 내가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한 것도, 지금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어머니, 이제 진짜 우리 세연이가 돌아온 것 같아. 진호도 며칠 후 무료 진료소를 찾아왔습니다. 세영아, 오빠 왜 여기에? 나도 도우려고. 진호가 자원봉사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진짜로. 세영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후 세영은 무료 진료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그녀를 천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연 선생님 덕분에 할머니가 다 나았어요.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선물했습니다. 그림에는 환자를 돌보는 세영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영은 그 그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메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2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분노와 원망이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매일 무료 진료소를 찾아와 환자들의 머리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진호는 주말마다 와서 시설 수리를 도왔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세영이 정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할 게 뭐가 있니? 정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미안했어. 세연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진짜 가족처럼. 세영이 정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영은 언젠가 다시 의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붕대를 벗긴 날, 너도 다시 태어났다. 1년 후, 정혜는 동네 상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임대 딱지가 붙은 1층 상가를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다. 정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여기가 뭐가 좋다는 거예요, 어머니? 세영이 의아해했습니다. 실버 미용 복지센터 열 거야. 정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 보니까 너무 외로워하시더라고. 머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손톱도 못 깎으시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세영과 진호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복지센터를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전부터 계획했어. 정혜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벌써 구청에 신청서도 냈고 자원봉사자도 모집했어. 그리고 정혜가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세연이도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 세영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면허도 없고 사람들이 제 과거를 알면. 면허가 뭐가 중요해? 진짜 실력이 중요하지. 정혜가 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의대에서 배운 피부관리, 마사지, 그런 것들로 어르신들 돌봐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한 달 후, 정혜 실버 미용 복지센터 개업일. 새벽 6시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 무료래? 머리도 해주고 얼굴 마사지도 해준다며? 손톱도 깎아준다더라.
오전 9시 센터 문이 열리자 어르신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천천히 들어오세요. 정혜가 웃으며 어르신들을 맞았습니다. 첫 손님은 87세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뭘 해드릴까요? 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머리가 너무 엉망이라. 박 할머니가 부끄러워하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몇 달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머리가 엉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세영이 정성스럽게 할머니의 머리를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물이 너무 따뜻해. 기분이 좋네. 할머니, 목 아프지 않으세요? 아니야, 오히려 시원해. 우리 손녀 같아. 할머니가 세영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살짝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이 손으로 사람을 해쳤는데 이제는 위로를 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굴 마사지도 해드릴까요? 그런 것도 해주나? 세영이 할머니의 얼굴에 부드럽게 크림을 발라주며 마사지했습니다. 어머머, 이게 내 얼굴이야? 할머니가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주름이 펴지고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원래 이렇게 예쁘셨어요. 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할머니들이 감탄했습니다. 순자야, 너 완전 달라졌다. 20년은 젊어 보여. 오후에는 세영이 셀프 뷰티 케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마사지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세영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먼저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비비세요. 어르신들이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 이마부터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선생님, 우리 같은 늙은이도 정말 예뻐질 수 있나요? 78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마음이 젊으시면 얼굴도 젊어져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나? 할아버지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세영이 정성스럽게 할아버지의 수염을 다듬고 얼굴을 마사지해 드렸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완전 꽃할아버지 됐네.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호호호, 나도 젊어졌나? 할아버지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너무 좋아서 우리 같은 늙은이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희가 더 행복해요. 세영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후 세영과 정혜는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신기했어요. 어르신들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치? 그게 진짜 마법이야. 정혜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 손으로 다시는 사람 망가뜨리지 않을게요. 세영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한때 메스를 들고 사람을 해쳤던 그 손이었습니다. 정혜가 세영의 손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이젠 내 손이 사람 살리는 손이 됐구나.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후 실버 미용 복지센터는 동네 최고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찾아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웃었습니다. 세연 선생님, 오늘도 왔어요.
박할머니가 활기차게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오늘은 손톱 좀 예쁘게 칠해줘요. 내일 손자 결혼식이거든요. 와, 축하드려요. 세영이 정성스럽게 할머니의 손톱을 관리해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손자가 할머니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혹시 세영 선생님이세요? 세영이 긴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장수연의 어머니입니다. 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연 씨를... 아니에요. 장수연의 어머니가 세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고맙다고 하러 왔어요. 네. 수연이가 꿈꾸던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사람들을 예뻐지게 도와주는 일.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이가 살아있었다면 선생님처럼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어머니, 수연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자기 얼굴로 이런 좋은 일 하고 계시니까. 그날 밤 세영은 처음으로 악몽 없이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세영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료진 재활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정혜와 진호가 기뻐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야? 축하해. 3년 과정이에요.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성형외과가 아니라 가정의학과로. 우리 세연이라면 분명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정혜가 세영을 꽉 껴안았습니다. 세영은 낮에는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밤에는 의학서를 펼쳤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예뻐요. 우리 세연이 덕분이지. 너 덕분에 인생이 다시 즐거워졌어.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복지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1년 후 센터에는 특별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세연 선생님 의사복직 축하합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다시 의사가 됐어. 자랑스럽다, 정말. 세영은 어르신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우리 인생에 다시 봄이 왔잖아. 박할머니가 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비로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수술대에서 붕대를 벗고 새로 태어난 것은 환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세영의 손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5년 후 정혜의 70번째 생일날, 실버 미용 복지센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색색의 풍선과 현수막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혜 원장님 생신 축하드려요. 어르신들의 합창이 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혜는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70세라는 나이가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정혜는 혼자 센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영과 진호는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센터 한쪽에 있는 작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천천히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구나. 정혜가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클렌징 오일로 파운데이션을 지우자 70년의 세월이 새겨진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깊게 파인 웃음주름, 이마에 고민주름, 눈가에 세월 자국들. 이 얼굴 참 많은 일을 겪었네. 정혜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 다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세영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5년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정의학과 의사가 되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 세연아. 화장 좀 지우고 있었어. 혼자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계셨어요? 세영이 정혜 옆에 앉았습니다. 내 주름 말이야. 정혜가 자신의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 주름들이 싫었어. 늙어 보인다고, 추해 보인다고. 세영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내 이야기거든. 정혜가 이마의 주름을 가리켰습니다. 이 주름은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생긴 거야. 얼마나 걱정하고 고민했는지 몰라. 그 다음 눈가 주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너를 찾다가 생긴 거야.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주름은 정혜가 입가를 만졌습니다. 너와 화해하고 나서 생긴 거야. 매일 웃다 보니까 생겼어. 어머니, 이 얼굴 세월에 부끄럽지 않다. 정혜가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세영이 일어나서 정혜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화장대 거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주름, 제가 꼭 기억할게요. 세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주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이제 알겠어요. 거울 속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한쪽에는 70년의 인생이 고스란히 새겨진 정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진실이었고, 세월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그 얼굴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세영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남의 얼굴을 훔쳐 쓰던 그 얼굴이 이제는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새겨가고 있었습니다. 세연아, 내 어머니, 너도 언젠가는 내 나이가 될 거야. 정혜가 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내 얼굴에도 아름다운 주름이 생겼으면 좋겠어. 사랑으로 생긴 주름들이. 내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아름답게 늙고 싶어요. 그때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세영아, 뭐해요? 아들아, 이리 와. 정혜가 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가 다가오자 정혜는 진호의 손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지금요? 엄마는 화장도 다 지우셨는데?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진짜 얼굴로 찍는 거니까. 세 사람이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정혜가 휴대폰으로 거울 속 모습을 찍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주름진 얼굴, 그 옆에 두 젊은 얼굴이 함께 찍혔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이야. 정혜가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몇 달 후 정혜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광고 모델을 해보시겠어요? 화장품 회사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가요? 네,
요즘 시니어 모델이 인기예요. 특히 어머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정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떤 콘셉트인가요?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주제예요. 화장으로 가리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정혜가 웃었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광고 촬영 당일 정혜는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세연이도 함께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 딸이에요. 의사랍니다. 세영이 부끄러워했지만 정혜의 강권으로 함께 촬영에 참여했습니다. 광고 속에서 정혜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그 어떤 화장품보다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세영은 정혜 옆에서 그 주름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주름이 가장 아름다워요. 광고가 방송되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름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저 할머니 정말 멋지시다. 나이 들어도 저렇게 당당하고 싶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혜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복지센터에 나와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원장님, TV에 나오셨다며요? 어르신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까짓 거 뭐가 중요해요? 우리 할머니들이 더 예뻐요. 정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다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세영이 처음부터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정혜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세연아, 약속 하나 해줄래? 네, 어머니. 나중에 내가 정말 할머니가 되어서 더 많은 주름이 생겨도 그때도 이 얼굴을 사랑해줘. 당연히요. 어머니 주름 하나하나가 다 보물이에요. 세영이 정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아름답게 늙어줘. 거짓으로 가린 얼굴 말고 진짜 내 이야기가 새겨진 얼굴로.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70년의 진실이 새겨진 얼굴이, 다른 한쪽에는 그 진실을 이어받아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주름은 단지 나이의 표시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증명이었습니다. 그 증명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향기 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